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게 뽑혔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1위로 스포츠 분야가 나왔는데요. 남자 농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남자 농구요? 네, 저 진짜 이 소식이 너무 뉴스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을 넘어서 22년 만에 아시아를 제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 농구가요? 네, 18세 이하 남자 농구 대표팀이 18세 이하.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일단은 18세 이하 남자 농구 대표팀도 일본 제압하고 22년 만에 아시아 무대를 제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 테헤란 아자디 바스켓볼 홀에서 열리는 이 2022년 국제농구연맹 U18 아시아 남자 농구 선수권 대회 일본과의 결승전이 28일 날 열렸는데 네. 그때 77대 73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또 이제 중국을 넘어섰는데요. 야. 결승에서 처음 한일전 치렀고 일본마저 격파하면서 지난 2000년 말레이시아 대회 이후 22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경기에서 통산 4번째 우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84년, 95년, 2000년 그리고 22년 동안 우승을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22년 만에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옛날에 저 학창 시절에 네.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올라간 건가. 뭔가를 막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하고 그냥 중계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그렇게 봐도 될 만한 그럼요. 그런 경기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떤 걸로 이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이른바 기사에 이런 것들에 18세 대도들이 대박을 냈다. 대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훔친다는 건데요. 네. 뭐냐면 경기당 스틸.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경기에 공을 가로채는. 예. 가로채는 스틸이 평균 19개였다고 그래요. 경기당. 한 경기에 상대방의 공을 뺏는 게 19번이나 됐었고 예.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보통 이제 농구는 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리바운드나 블록슛. 그러니까 리바운드는 한 경기에 3.4개밖에 안 되고 예. 공을 이렇게 잡는 것도 예. 블록슛은 1.8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로 이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성공률? 거예요. 뭐냐면 스틸이 19개, 예. 어시스트 22.6개, 그리고 예. 실책이 최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완전히 농구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농구의 어떤 상식을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키로 승부했던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는 키보다는 수비,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빠른 손과 발로의 그 지역 방어,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스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안 했었던 일종의 반신반의 전술이 오히려 제대로 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최근에는 뭐 고등학교 U18 경기에서도 2m 넘는 어떤 선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예. 우리나라는 키 큰 선수가 딱 유민수 선수 한 명뿐이었고 그 친구도 2m 1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나머지는 이제 2m 미만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전통 센터의 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회까지 주어진 연습 기간이 2주밖에 없었는데 경쟁 상대인 일본이나 중국은 1년에 4번 정도 소집해서 호흡을 맞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말씀드렸던 오히려 골밑 열세를 이른바 조직력 그리고 그 안에서의 스틸 이런 걸로 극복하는 놀라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취자 강흥철님께서요. 스틸 19개 가각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참 그러니까. 조직력이 빛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스포츠 분야에서 또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그 은퇴 투어라는 키워드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한때 그 우리나라 이제 KBO를 빛냈던 선수들의 은퇴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네. 또 가장 또 슈퍼스타 또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 중에 한 명이죠. 이대호 선수. 네. 네.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선수 생활의 끝에 다다랐음을 실감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은퇴 투어인데 네. 홈런을 계속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퇴 안 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은퇴가 코앞인데 시즌 타율이 3할 3푼에 홈런이 17개입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마지막 시즌이고 40살인데 맹타를 휘두르면서 화제에 중립했으니까 오히려 그 이대호 씨의 이제 두 자녀들이 아빠가 야구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원래 약간 슬럼프처럼 네.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더 좋은 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대호 씨가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만약에 작년에 얘기했으면 내가 은퇴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번복하진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지막 시즌에 우주의 기운이 자기에게 다 오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대호 선수는 본인의 어떤 지금의 좋은 결과들이 이른바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죠. 가을 야구로 이제 롯데가 이어질 수 있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롯데 팬들은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끝까지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은퇴한다면요.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대호 선수 홈런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떠나는 그 모습에 박수 보내주실 팬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드네요. 네. 자, 2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사회 분야고요. 보건복지 분야인데 키워드는 모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죠.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위기 가구 발굴에 힘을 쏟았다고 해요. 지금 정부에서. 하지만 이제 이들 중 상당수가 이제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재산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부의 복지망에 포착되더라도 혜택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2014년에 말씀드렸던 이 송파구 세모녀의 생활고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를 들면 단전이나 단수, 체납, 연체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서 2개 이상의 징후가 포착된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 일종의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이제 그 나왔었던 징후가 포착된 위기 가구가 2016년에 20만 8,652명이었는데 이게 133만 9,909명까지 작년에 그러니까 6배 증가했습니다. 그만큼이나 복지 대상자가 선별된 건 133명까지 선별이 됐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때 이제 이야기 됐었던 기준을 가지고 계속 복지를 위한 사람들을 선별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왜 도와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행정 이런 것들이 좀 전후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복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니까요. 네. 저 사람이 대상자가 아닌지 그것만 찾는 거예요. 열심히 공무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신청하다가 지쳐버리거나 공무원들은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고 하니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작 탈락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가난을 증명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3위 주제 어떤 겁니까? 네, 3위 주제는요. 정치 분야 키워드고요. 이 연찬회라고 하는 키워드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제 그 지난 25일이죠. 국민의힘 연찬회 이후에 그 권 원내대표가 술자리에 참석한 영상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었고 그 외에 이후로 이제 당내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뚝뚝 떨어지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런 식의 비판 또 그 다음에 일종의 권성동 원내대표 조속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이제 의원들의 목소리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국민의힘에 대한 전반적인 사람들의 의견들이 좀 모이고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키워드가 이제 당대표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지난 28일이죠.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이제 전국 대의원 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이제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이후 이제 29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에 나서면서 과연 이제 여당과 야당 이 두 거대 당이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숫자를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대선에서 0.73%로 지고 그렇죠. 이번에 당대표는 77.77%로 이기고 그렇죠. 하여튼 나중에 숫자가 굉장히 특이한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또 언젠가 빅데이터 코너 또 정치 관련할 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4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이제 2개의 키워드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수주라는 키워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난 25일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박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고 밝혔고요. 2009년에 바라카 원전 이후에 13년 만에 이뤄낸 대규모 원전 수출이라고 합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집트 교통부 산하 터널청이 발주한 카이로 2-3호선 전공차 공급 및 현지화 사업을 현대로템에서 수주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이제 말씀드렸던 그것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방산 이제 산업에서도 상당히 큰 수주가 좀 최근에 나왔는데요. 폴란드에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라고 해서 K2 전차가 해외 진출에 성공해서 실제로 폴란드 군비청과 4조 4,992억, 그러니까 한 4조 5천억 정도죠. 그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2022년 7월에 이제 1,000대 수출 기본 계약을 맺었고 그것에 대한 실행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먼저 180대의 인도분에 대한 세부 조건까지 담겨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주가가 막 쫙쫙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우리나라가 뭐 그래서 왜 그러느냐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친절성이나 좀 꾸준히 유지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사막에서 우리가 했었던 이런 레퍼런스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세기말 패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기말도 아닌데? 네, 최근에 그 젊은 세대에서 입고 다니는 패션, 그러니까 여름 패션, 혹시 가을 패션 이런 거 보셨나요? 예전 Y2K, 그러니까 2000년, 1999년대 세기말 때 유행했었던 네, 그 패션이 최근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쉽게 설명하면 배꼽티. 아니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허리와 골반이 드러난 로우라이즈라고 그러죠. 아니면 통이 펑 퍼지만 와이드 팬츠. 뭐 이런 벨벳 트레이닝복 이런 식의 예전에 있었던 심지어 청청 패션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20대들에게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감성인 물씬 풍기는 이 이슈들 이제 어떤 패션들이 돌아왔고 이런 것들이 FW라고 하죠. 가을 겨울 시즌에도 계속 유행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른바 이제 세기말에 있었던 패션들. 그래서 뭐 가을로 치면은 뭔가 체크 무늬가 이제 적용된 재킷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이제 좀 큰 뭐 복고를 재해석한 세미 플레어핏 데님이나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그 과거의 문화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애를 먹으시는데요. 과거에 찍었던 사진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기억 못하는 걸 지금 젊은 세대가 패션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근데 요즘 이런 젊은 층들의 문화가 다른 세대로 퍼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오히려 지금 그 젊은 세대에서는 예전에 Y2K 때의 문화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CD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뉴진스나 이런 이제 새로운 그룹들이 나오는데 앨범 자켓을 CD 플레이어 있잖아요. 네. CD 플레이어의 가방 모양을 만든 이런 옛날의 이제 모습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고 또 이제 기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T라든지 새로운 미디어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산업과 구산업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화 현상의 변화, 뭐 전조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과거에 다 입었던 건데 다시 입으면 우리가 입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못 입는 거를 젊은 세대는 이렇게 잘 소화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슈이스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